네, 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월 14일 오후 4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뉴욕타임스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왜냐하면 뉴욕타임스가 남의 나라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평가를 하는 이런 칼럼을 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네, 이례적이게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로 가고 있다라는 식의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요지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혁파와 같은 친기업 정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증세와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친노동 정책 탓에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이런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은 이랬습니다. 영어 제목이 South Korea raised taxes in bid for growth. So far it is not working.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세금을 올렸지만 지금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제목입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가계소득을 향상시켜 소비를 진작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금과 세금을 올리는 등 친노동 정책을 폈지만 초기 결과는 실망스럽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규제,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리고 그 재원은 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장은 둔해지고 실업은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짓누르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현장 그 취재한 결과를 이 보도에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다성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문승 회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승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지난해 인건비가 3% 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업이익을 간신히 내는 상황에선 타격이 매우 큽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문 회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고용을 중단했다. 이것은 고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큰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8,350원으로 또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은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이 추가로 20%더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시간당 8,350원이지만 주유 수당 지급이 이제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도 비교를 했는데요. 이 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 개입으로 경제를 살리려 할 때 부딪히게 되는 한계를 암시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52시간 시간 그리고 주유수당 지급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 정부가 시장에 너무나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용에 있어서도 정부는 거의 최대 고용주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늘려서 고용을 늘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민간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민간의 고용을 더 줄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또 정부의 시장 개입 너무나 많았죠. 카드사 수수료를 강제로 인하시키도록 한다든지 임대료를 내리라고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각종 뭐 부동산 그 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또 각종 노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100% 이상 올리라라는 이러한 압력을 감정평가사들에게 함으로써 공시지가를 올리도록 하는 일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이러한 의혹이 보도가 됐고, 예, 사실로 굉장히 드러나고 있죠. 이런 식의 정부 개입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을 지금 NIT는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문 대통령처럼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현재의 결과만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지만 경제정책의 부정적 결과가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7년 중반 84%에서 최근 45%로 추락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국민의 절반가량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는데요. 2019년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고 대기업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의 계획들도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이 뉴욕타임스는 현재 한국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미칠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소득주도 성장, 그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 방향은 옳다. 계속 추진하겠다. 힘들겠지만 좀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은 잘 언급을 안 했지만 대신에 뭐 혁신 성장에 대해서 많이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글쎄 혁신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기업의 혁신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각종 정책들은 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이러한 결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혁신 성장이 구호만으로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뭐 혁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이런 칼럼도 봤는데 기업이 혁신을 하려면 사실은 연구개발 투자가 있어야 되고 적정 이윤을 내야 되는데 이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도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 중소제조업체의 작년 그 순이익률은 한 2.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한 2.9원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대기업 순이익률은 한 10.3%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어떤 이익, 정말 이렇게 낮은 이익률에서 지금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이 되는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뉴욕타임스도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